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몸은 수많은 뼈들이 근육과 단단히 결합해서 겉모습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의 몸속엔 얼마나 많은 뼈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헤아려 보면 무려 200개가 넘는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체의 골격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뼈가 있는데요. 바로 척추입니다. 몸이 바로 서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벽돌을 차곡차곡 쌓은 것처럼 추간판, 즉 디스크와 뼈가 층층이 쌓여 있는 척추는 크게 5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약 4kg의 머리를 지탱해주는 목뼈 경추와 등에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등뼈 흉추, 그리고 디스크 질환이 잘 생기는 허리뼈 요추, 그 아래에 있는 엉치뼈 천추와 꼬리뼈 밑추,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척추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와 역할이 조금씩 다르고 뼈의 개수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천추와 밑추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어서 성인이 될수록 하나로 합쳐져 골반뼈를 이루게 됩니다. 척추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영문 S자처럼 완만한 굴곡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뼈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척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척추는 척추체와 척추경, 추간판, 관절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뼈대를 이루는 둥근 모양의 척추체 주변에는 신경줄기인 척수가 지날 수 있는 척추관, 그리고 근육과 인대를 연결시키는 관절돌기가 있는데요. 특히 경추부터 요추 사이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라고 하는 젤리 형태의 원반이 있는데 이것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척추 주변에는 여러 개의 인대가 붙어 있어서 척추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균형을 잡도록 해줍니다. 몸의 중심축인 척추는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뇌에서 시작해 척추 속을 통과하며 온 몸으로 전해지는 척수신경은 뇌의 명령을 조직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손끝, 발끝 등에서 전해지는 감각 정보를 뇌에 전해주는데요. 때문에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척추가 손상되면 여러 신경이 함께 망가져서 마비나 떨림,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예는 척추 측만증과 디스크 질환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허리뼈가 좌우로 휘어지는 것으로 심하면 호흡기나 순환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디스크 질환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것으로 통증이나 저림 혹은 팔다리의 마비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척추를 바로 하려면 복부와 허리 근력을 키우는 것과 함께 균형을 잡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엎드리거나 무릎을 짚고 엎드려 다리를 번갈아 가며 들거나 의자에 앉아서 양 무릎을 들고 버티는 자세, 그리고 발을 모은 채 두 눈을 감고 서 있는 자세 등은 척추 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숨 쉴 때 사람은 약 4에서 5초, 개는 0.6에서 0.7초, 거북이는 20초가 넘게 숨을 쉰다고 하는데요. 천천히 숨 쉬는 게 바로 거북이의 장수 비결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우리의 호흡을 관장하는 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장기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폐인데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산소만을 골라 혈액에 전달해주는 폐는 심장을 둘러싸고 마치 보호막처럼 펼쳐져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약 25cm로 꽤 큰 크기인데요. 그렇다면 무게도 그렇게 무거울까요? 아닙니다. 폐의 무게는 약 1kg 정도로 크기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폐 속에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기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얇은 공기주머니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모양은 마치 구멍이 송송 뚫린 스펀지와도 같은데요. 허파과리라고도 불리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들, 즉 폐포는 한 개에 0.1에서 0.2mm 크기로 폐 안에 무려 3억에서 5억 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폐에 폐포가 잔뜩 있는 이유는 공기와 혈액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무수한 폐포들의 겉표면은 모세혈관이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공기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모세혈관 속 혈액은 갖고 있던 탄산가스를 폐포해주고 폐포에 있던 산소는 다시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나쁜 공기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기침이 나는데 이때 간혹 피냄새가 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폐포의 모세혈관이 손상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여러 이유로 폐가 손상되는 질환에는 폐암, 폐렴, 천식 등이 있습니다. 폐암보다 더 많은 폐질환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병 때문에 10초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할 만큼 아주 위험한 만성 폐질환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겨 숨이 차고 폐 기능이 저하되는 이 질환은 흡연이 주 요인입니다. 감기와 상관없이 늘 가래와 기침이 잦고 숨이 찬 게 특징이죠. 폐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장의 뒤편에 위치한 췌장은 위와 12지장이 연결된 C자 모양의 공간에 췌장의 머리 부분이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췌장은 길이 약 15cm, 무게 100g 정도로 길고 납작한 모양이며 노란빛을 띱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은 12지장에 붙어 있고 꼬리 부분은 왼쪽 신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췌장이 하는 일은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소화효소를 배출시켜 소화를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췌장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화효소 및 호르몬을 분비하는 췌장실질과 분비된 소화효소가 12지장으로 배출되도록 연결된 췌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췌장세포에서 만들어진 췌장액은 약 알칼리성으로 무색 투명하며 하루에 1에서 1리터가량 췌간을 통해 12지장으로 분비됩니다. 그 안에는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췌장에 병이 생기면 음식물 속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종양이나 결석 등에 의해 담즙 배출이 막힌 경우에는 황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췌장의 또 다른 기능인 호르몬 분비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에는 약 100만 개의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세포 집단이 있습니다. 1869년 독일의 병리학자 랑게르한스가 췌장 안에 섬처럼 생긴 구조를 처음 발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랑게르한스 섬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글루카곤은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되도록 촉진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도록 하고 세포 내로 포도당을 유입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췌장에도 역시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췌장염입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가 오히려 췌장과 주변 조직을 공격해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만성 췌장염의 경우 대부분 배 위쪽이 많이 아픈데 음식물을 섭취하면 더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등 쪽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울렁거림, 구토, 체중 감소, 설사, 지방변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 조직이 쉽게 파괴돼서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뇨병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췌장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서구에서는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환자 수가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암인데요.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칠레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무언가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섭취된 음식물은 여러 소화기관을 거치며 잘게 쪼개져 흡수되는데요. 이때 가장 주요한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 바로 위입니다. 특히 잘 늘어나는 특성을 가진 위는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물을 저장했다가 위액과 섞어 흡수가 잘 되도록 하고 양을 적절히 조절해가며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위는 우리 배 좌측에 위치해 있는데 위쪽으로는 식도와 아래쪽으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Z자 모양의 주머니처럼 생긴 위는 겉은 매끈하지만 안에는 주름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 주름 속에서 위의 대부분의 기능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강한 산성을 띠는 위액이 분비되면 단백질 소화에 필요한 펩신이 활성화되면서 잘게 부서져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위벽의 안쪽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일꾼이 따로 있는데요. 위액을 만드는 위샘 속의 다양한 세포들이 바로 이 숨은 일꾼이죠. 이 각각의 세포들은 위액을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벽세포는 염산을 배출해 위액을 강한 산성으로 만듦과 동시에 음식과 함께 섭취된 세균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내 분비세포에선 위액은 물론 위의 이완과 수축을 제어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여러 세포들의 도움으로 위는 하루 약 3리터의 위액을 만들며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이렇게 위액을 만드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위액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바로 위세포인데요. 이 위세포가 만드는 보호점액이 위벽의 안쪽에 모두 코팅돼 있어 위벽이 위산에 상하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나 감염 등으로 보호점액이 씻기거나 위점막이 훼손되면 위궤양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지속적으로 위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50% 이상이 이 헬리코박터 균 보균자인데다가 이 균을 오래 방치하면 만성 위염이나 위암이 될 수 있으니 복통이나 속쓰림, 구토 증세가 오래 지속되면 꼭 초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건강을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위는 우리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신경을 많이 쓰면 속이 쓰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마음을 차분히 갖고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위염 환자라고 합니다. 연령대로는 60대에서 80대가 가장 많지만 최근 10대에서 20대의 증가율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위염 예방에는 무엇보다도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으니
우리의 습관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몸속 장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무래도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심장에서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까지 유래된 걸 보면 심장이 몸과 마음을 아울러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갈비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심장. 보통 자신의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는 약 25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펌프질로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 펌프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보내 깨끗이 만들고 좌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밀어주죠. 이렇게 심장이 다른 장기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에 숨어 있습니다. 심장은 동방결절이라 하는 곳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 심장 근육을 자극시키고 수축과 이완하도록 합니다. 전기 자극으로 강력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다른 방이나 온몸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맥박인데요. 가슴에서 쿵쿵 느껴지거나 손목이나 목 주변에서 뛰는 걸로 보통 맥박을 체크하곤 합니다. 온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심장. 그렇다면 심장은 이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심장 역시 혈액으로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임금의 왕관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관상동맥을 이루는 세 가닥의 큰 혈관들이 심장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혈관과 근육, 그리고 전기신호와 판막 등이 어우러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만 이상이 생겨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심장에 대해 많이 배우셨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심장질환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의 1위가 심혈관 질환으로 꼽혔는데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등이 원인인 심장질환은 평소 생활 습관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건강의 중심인 심장.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